네, 안녕하세요. 생물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컴팩트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컴팩트 강의는 생물 단기 완성이에요. 지금 핵심 교재는 따뜻한 생물이라고 하는 그 기본서가 있는데 그게 지금 한 18회 분량으로 강의가 진행돼 있고 일반 생물학 수준이라고 하면 이제 캠벨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교 1학년 때 보통 배우는 책이 있거든요. 또 생물책은 굉장히 두꺼운데 다른 과목에 비해서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보통 시험 기출 문제 기준으로 10개를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압축해가지고 시험 수준에서 좀 중요한 거.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피드백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약간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별서 시험 문제 이런 거 기준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최대한 빠뜨리지 않고 넣어 놔가지고 핵심 교재도 10문제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생물은 그 기본서 해독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 범위 내에서 계속 해독하면 될 것 같아요. 핵심 교재의 좋은 점은 당연히 이제 가독성이 높죠. 필요한 내용 위주로 쭉쭉 있고 그 기출 문제들이 다 어떤 파트에서 언제 나왔는지 표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해독을 돌리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편한 느낌이 들 거예요. 어쨌거나 생물은 기본 해독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 공부가 별도의 비밀 방식이 있는 건 아니고 항상 저는 강조하는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딴 과목도 마찬가지거든. 특허도 그렇고요. 민법도 그렇고. 여러분 이런 게 최선이에요. 근데 교재가 좋은 거는 이게 우리가 변호사 시험이 변호사는 글을 좀 잘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어부터 했습니다. 다까지 명확하게 이제 연결되는 흐름, 논리적 흐름 이런 게 좀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글 쓸 때. 이것도 이제 혼자 읽기 편하게 좀 요약식이 아니고 문장식으로 수술해 놨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읽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단기 완성이긴 하지만 보통 생물학에서 필요한 부분을 거의 다 다루고 있어요. 기본적인 개념. 그러니까 생화학 파트가 1장, 2장이 생화학 파트예요. 생화학은 우리 생물체 구성하는 물질들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물질 분해되고 또 필요한 거 합성하고 이런 물질 대사에 대한 것들이 이제 생화학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게 이제 세포 생물학이에요. 그 세포 구조 기능, 세포막 이런 것들이 세포학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전공 수준에서도 보통 요 범위 내에서 요 주제로 테마로 보통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나온 내용들도 충분히 좀 약간 심화된 내용까지 있어가지고 어디 가도 빠지지 않아요. 그냥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그 다음에 유전학 파트는 이게 좀 양을 늘리면 많이 늘리고 줄이면 줄일 수 있는데 이게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유전학은 실제로 이제 수능으로 따지면은 킬러 문항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요즘은 그 수능 문제들이 생물학이 수학화돼 있어요. 약간 수학 문제 형식으로 다 바뀌어 있거든. 특히나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이렇게 했는데, 유전학 부분도 그렇고요. 생리학 부분도 그렇고, 희한하게 그렇게 바꿔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전학은 그냥 기출 문제 범위 내에서 풀어보고, 시냅시스, 이제 예제로 이제 딴 시험에서 나온 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추출해 놓은 그 정도에서 대강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원리 있잖아. 문제풀이 기법 있잖아요. 그건 좀 확립됐기 때문에 그거 좀 익숙해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전학은 문제풀이가 중요한데, 어차피 문제 푸는 거에 대한 거, 개념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그 시냅스 기준으로 거기 예제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 풀어보고 계속 반복하면은 크게 부족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근에 항상 나오는 게 이제 분자생물학 파트예요. 또 이제 비전공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분자생물학인데, 분자생물학은 그 유전자, 즉 DNA가 유전 정보를 어떻게 담고 있고, 어떻게 단백질로 발현되고, 어떻게 조절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거고, 어떻게 돌연변이 일어나고 이런 건데, 이 부분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분자생물학 시험도 최근에 이제 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분자생물학 이러면 이제 결국은 DNA, RNA, 단백질에 대한 건데, DNA에 대한 실험 기법이 있고요.
RNA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 기법이 있고 단백질을 기준으로 하는 실험 기법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 요런 게 어디서 사용된다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명공학은 뭐 우리가 유전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좀 협의적인 개념, 그러니까 세균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사람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 만들고 이런 과정을 포함해 가지고 좀 넓게 보면 이제 줄기세포 같은 거라든지 뭐 생물 복제 같은 거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들인데 개념적인 것들만 쭉 살펴보면 돼요. 그다음에 인체생리학은 생물학에서 양이 제일 많은 부분이에요. 근데 변시에서는 이게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안 나왔단 말이죠. 양은 진짜 많아요. 양은 진짜 많은데 뭐 어쨌거나 생물학을 좀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하면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인체생리학은 우리 주변에서 항상 그 뭐 뉴스에도 나오고 기사로도 나오고 광고도 나오고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과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기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살아가면 상당히 중요한 지식이에요. 이거는 뭐 생물학 공부를 따로 할 기회가 없을 텐데 다행히도 별서 시험 준비하면서 생물학을 공부하고 그중에서도 인체생리학 이런 거는 따로 이제 공부하기 어려운 기회인데 어떻게 한다. 뭐 그런 편안한 기분으로 그냥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시험에서 이제 딴 시험 기준으로 생리학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보통 호르몬에 대한 게 내분비계고 그 신경계 있죠.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거든. 이 두 개가 중요한데 변시에서는 이제 감각 근육 이런 부분 아예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순환기 호흡 소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좀 중요한 파트는 내분비계하고 신경계 정도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꼭 추려가지고 공부할 때는 내분비계하고 신경계 정도를 좀 착실히 보고 나머지는 기출 정도로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학은 지금 해마다 나오고 있어요. 그 안 나오다가 그 코로나 이후에 면역학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문제씩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그 맥락이니까 뭐 책에 나오는 내용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기출 문제에서 출제된 개념들이 반복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기출 문제 정도를 풀어보고 거기에 이해가 되면은 제대로 정리가 된 것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생식 발생 부분은 이게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빠진 시절이 있어요. 옛날에. 근데 그 이후부터는 출제가 안 돼. 그 전에는 출제되다가. 근데 최근에 발생 문제가 작년에 한 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출제위원이 누구냐에 대한 건데 어쨌거나 뭐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 정도는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책에 나오는 것들도 이제 보통 이제 어느 시험이든지 가져왔을 때 이거 풀 수 있냐 없냐면 이 책에 있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정도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양은 많지 않은데 필요한 내용 다 들어있고요. 생태학도 이제 이렇게 나눠져 개체군 군집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 시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별서 시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기출 문제 포함해가지고 좀 더 많이 녹아 있는 부분이니까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다 싶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열대 우림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생물 공개에 이제 그 열대 우림 지역이 있거든요. 지구과학에서도 그 열대 우림을 배우잖아요. 라테라이트 토양 막 이런 거 있죠. 약간 붉은 철분 많은 이런 거. 막 그런 부분, 산성 뭐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거. 어쨌든 이것도 약간,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이제 또 오래 나오고 그랬는데 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단 유전학 진화라는 거는 뭐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데 보통 시험에서 다루는 거는 집단 유전학이에요. 그러니까 유전 문제 푸는 게 하디-바이엔베르크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P 플러스 Q는 1이고 이래가지고 유전자 빈도 계산하는 게 있는데 그 풀이 기법 정도는 그 시냅스 있죠. 기출 문제 포함해가지고 예제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푸는 방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이렇게 푸는 거라 정도 감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정도면 충분히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학은 아무래도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한데, 뭐, 어느 문제집을 풀든지 상관없는데, 기본으로 하나 꼭 읽기 바라고. 문제집은 되도록 시냅스를 꺼내요. 왜냐면 혼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 해설이 좀 잘 달려있거든. 그렇게, 같이 이제, 스터디 가이드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류 부분이 해마다 이제 항상 나오고 있어요. 지금 3년, 4년 계속 한 개씩 나오는데, 뭐, 또 확장하면 엄청 양이 많은데, 그냥 간단한 개념 정도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서도 간단한 개념 정도 필요한 지식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단원별 출제 빈도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12파트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부분이 보통 한 7문제가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이게 보통 이제 뭐 이 약간 뭐 지금은 그 자연과학이 화학하고 물리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지구과학하고 생물은 무조건 한 뭐 9개가 바람직하죠. 실수까지 감안하면 이제 9개인데 10개가 제일 낫긴 하지만 사람이 또 실수한다고 그러면 이제 보통 9개 정도 목표로 공부하면 되겠다 싶어요. 이 책이 충분히 그 정도는 포함하고 있어요. 한 8개, 10개 범위인데 뭐 실수하더라도 9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용은. 그래서 보통 앞부분에 보통 많이 치우쳐 있죠. 출제 같은 거. 양이 제일 많은 부분은 생략 파트인데 여기는 빠져버려도 최근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생략은 좀 꾸준히 나오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그 생식 발생 거의 안 나오다가요. 이게 이제 한번 나왔고, 면역학은 이렇게 안 나오다가 이 트렌드가 돼버린 거죠. 코로나 이후로 이제 트렌드가 돼버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최근에 생물학이 그 기출 문제 개념들이 약간 반복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 보통 지문은 다르더라도 똑같은 개념을 반영하는 거 있잖아. 뭐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나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 그냥 기출 문제 분석을 하고 그 해설을 읽어보면 그게 똑같이 또 반복된다는 느낌이 드는 게 최근의 시험 문제예요. 어쨌거나 기출 문제는 항상 첫째로 챙겨져야 될 거거든요. 기출 문제는 기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 내용이 기출 문제로 나왔다 그러면 그건 기본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출은 기본이기 때문에 하는 기출을 제대로 풀고 기본 세독을 계속하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 거 안 하고 이게 눈에 확 띌 거거든요. 그걸 계속 반복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물은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뭐라고 하면은 그냥 읽어가면서 그냥 반복 해독이 진리다. 나머지 과목도 똑같아요. 나머지 과목도 똑같아요. 뭐 화학하고 물리 정도만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서 그 풀이 기법이라는 거 익숙해지고 뭐 이게 뭐 현상학적으로 좀 더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거 빼면은 나머지 과목은 공부 방법이 다 똑같아요. 그냥 이런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부터 볼게요.